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통신 섹터랑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믿고 보는 강승진 그리고 믿고 보는 정혜정이라는 표현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미흡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통신 섹터를 담당하면서 금년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통신사들 통신 품질, 5G 통신 품질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병장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점이 저는 오히려 통신 섹터에서는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5G 많이 실망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5G 기업향 매출액 그리고 또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자 모집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그 이번 자료, 발표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오타를 잡아서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주시고요. 네, 일단 제가 5G, B2B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통신사의 기업향 매출액이 통신사 주가 동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통신 회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뭐 드론이라든지 AR, VR, 뭐 센서 그리고 산업 자동화 이 모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5G라고 하는 초고속의 또 초저지연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5G 통신이 핵심적이었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통신사의 B2B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그 중에서 5G 기지국 안에는 클라우드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클라우드에 탑재가 되어 있는 저장 공간, CPU들을 활용을 하면서 많은 인더스트리들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5G 기지국에 있는 클라우드가 상당히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26년 기준 통신사의 5G B2B 매출액이 20조 이상이 될 거다. 28조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통신사들이 관련한 매출액들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틸리티, 제조, 공공보안, 헬스케어, 교통을 위주로 해서 5G B2B가 나타날 거고요. 사실 제가 유틸리티 뒤에 통신 섹터를 놔주십사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틸리티가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전 또는 가스공사 이런 유틸리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B2B 매출액이 본격화되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 드릴 부분은 제가 기지국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엣지 클라우드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래킹을 해보니 엄청나게 급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MS 애저나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통신사들과 급하게 제휴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3개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6개의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10월 말에 확인해 보니 이 3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거의 글로벌리 모든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엣지 클라우드, 너네가 갖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를 우리가 쓰게 해줘.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일단은 AWS나 MS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뭐 KT나 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엄청나게 빨리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차별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그 차별 포인트가 초연결, 초저지연의 엣지 클라우드를 차별점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왜 통신사를 이렇게 갈구하고 원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통신사들이 마진을 많이 갖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일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5G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거는 2020년 5G 가입자 안 모일 거예요. 보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시면 2019년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470만 명이었는데요. 전체 휴대폰 가입자에서 470만 명, 전체 휴대폰 가입자 5,500만에서 470만 명이면 10%가 안 되는 가입자 수입니다. 이 10%가 안 되는 가입자들이 요금제를 높여 가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세대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그 얼리 어댑터들이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이 얼리 어댑터들은 LTE를 사용할 때에도 요금 수준 자체가 7만 원, 8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8만 원, 9만 원 요금제를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도에는 이런 게임 자체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말 5G 가입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 저희는 1,100만 가입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으로는 5G 가입자가 1,7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가입자들 수가 이제 높아지면서 단말기들은 자연스럽게 LTE 단말기들이 페이드아웃, 그러니까 단종이 된다는 얘기죠. 단종이 되면서 5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LTE에서 3만 원 그리고 4만 원을 쓰던 사람들이 6만 원, 8만 원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만 원을 쓰다가 8만 원으로 가게 되면 거의 2배의 매출액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통신사의 B2C 매출액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사실 이 차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환경 자체가 LTE 초반에 그대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2011년 9월 달부터 LTE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LTE 가입자 수가 처음에는 그 얼리 어댑터를 중심으로 가다가 2012년 말을 중심으로 해서 낮은 요금제 사람들이 LTE로 갈아타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통신사의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도 5G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낮은 요금제 가입자들이 높은 요금제로 갈아타면서 ARPU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2021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제 LTE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망에서 수익이 날 거다라는 부분에다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5G B2B 매출액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2021년도 통신업종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KT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B2C라는 시장에서는 3사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입자 수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거기에다가 요금제 수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갭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KT 같은 경우는 KT 엔터프라이즈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B2B 가입자들, B2B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이 이제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이거 한 페이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KT가 2020년 5월 달에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발표를 했던 슬라이드인데요. 그때 KT가 강조를 했던 부분은 상용화에 있는 15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들은 개념 확인 단계의 20개 회사, 그리고 또 상품 모델링 단계였던 125개 회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통신사들의 B2B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오는 그림을 보이면서 거기에다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신업종에 대해서 이제 파지티브를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ESG까지 담당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실 이제 ESG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에서 ESG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16년도 이후로는 ESG 고성과 집단이 벤치마크를 이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는 조금 다른 그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에 대한 아웃소싱을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탄소 효율 지수가 런칭이 됐습니다. 이제 그 말은 ESG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구축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ESG 투자 성과 자체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듯하지만 길게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갖고 가실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년도 통신업종 B2C뿐만이 아니라 B2B에서도 좋기 때문에 내년도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거다.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자들은 5G 또는 통신사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ES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언더퍼폼 해왔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